자,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온 고민 만나볼게요. 사연부터 보겠습니다. 총선이 코앞이라 그런지 하루가 멀다 하고 선거운동과 관련된 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옵니다.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면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당당하게 얻은 정보가 아니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끄럽게 울려대는 선거운동 방송 때문에 아기가 낮잠도 요즘 계속 제대로 못 자고 덕분에 저는 정말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고 전화가 오는 걸까요? 불법으로 취득한 정보라면 고소할 수 있을지, 길거리 선거운동은 가능한 시간이 법적으로 따로 정해져 있는지, 소음과 관련된 기준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그렇다 보니까 선거와 관련된 문자나 전화 계속 엄청나게 오고 있거든요. 저희도 오늘 시작부터 이 선거운동 관련 메시지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선거운동 단체에 연락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단체에서 이렇게 연락이 오는 행위, 이 자체는 불법은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엄연히 허용하고 있는 선거운동의 방법인데요. 예. 공직선거법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정보의 전송 등에 대해서는 그 규정만 지키고 있다면 괜찮다라고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선거운동 정보에 해당한 사실을 미리 고지해야 되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발신 번호를 표기를 해야 되고 불법 수집 정보의 신고에 대해서는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또 같이 게시를 해두어야 되고요. 만약 수신 거부의 의사 표시를 하고 싶다면은 쉽게 할 수 있는 조치나 방법에 관한 사항까지 잘 표기를 해두었다면은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반면에 정보 수신자가 명시적인 수신 거부 의사를 표했다라고 하면은 수신 거부 의사에 반해서는 절대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해서는 안 된다라고 공선법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만 지킨다고 하면은 물론 허용이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능한데 지켜야 될 규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락하는 건 상관이 없고요. 불법이 아니면 무작위로 번호를 이렇게 누르는 건지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입수해서 연락을 돌리는 게 아니라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아까 전에 황미옥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전화나 문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자체는 전혀 그 선거법상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제 불법적으로 이제 개인정보를 입수해서 당연히 연락을 돌리는 거라고 한다면 뭐 이건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이제 정보를 수집해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되고 이건 엄연한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연히 불법이고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예전보다는 좀 차분하게 선거운동이 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길거리 선거운동도 조금 조용한 분위기이긴 하고요. 길거리 선거운동이 법적으로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지 또 궁금해하셨는데 이 시간대를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최근 선거에 대해서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죠. 선거운동하는데 너무 대형 스피커 소음이 크다, 고통스럽다 라고 하니까 국민신문고 측에서도 이렇게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았는데요. 휴대용 확성기 및 차량용 확성장치의 사용 시간은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선거활동 가능 시간인데 그중에서 공개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는 7시부터 밤 10시까지 가능하고 휴대용 확성기 같은 경우는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녹음기 및 녹화기 같은 경우는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라고 가능하다고 하고요. 근데 우리 선거 차량 같은 경우는 너무 피해가 좀 크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경우에도 휴대용 확성기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똑같다고 합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고 차량용 확성장치는 앞뒤로 조금 1시간 줄여서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되 선거사무소당 1대 정도 배정하는 걸로 제한을 두고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네, 저도 좀 놀랐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밤 11시까지 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폭이 넓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뭐 새벽이나 한밤중에는 조금 불편할 수 있으니까 이 소음에 대한 규제는 따로 없을까요? 네, 공직선거법에는 이제 그런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요. 소음 규제 등의 목적으로 공개 장소에서 연설이나 토론을 하는 경우에 이외에는 이제 확성 장치를 사용해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요. 연설 대담 장소가 아닌 경우 자동차를 사용해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도록 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제 5명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서 이제 거리를 행진하거나 다수의 선거 구민에게 인사하거나 이제 뭐 연달아서 소리를 지르는 그런 행위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름의 규제는 좀 있습니다. 불편하지 않도록 선거운동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보니까 이제 후보자 등에 대한 이렇게 이력이나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공개가 되는데 그중에 전과가 있는 후보자도 있고 심지어 뭐 성추행 같은 그런 전과가 있는 후보자도 있던데 이런 분들도 후보가 될 수 있습니까? 예, 뭐 후보 되는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예. 저도 이번 선거에 이르러서 나온 기사를 봤는데 심지어 극단적인 경우 살인의 범죄 전력이 있으신 분도 아, 정말요? 입후보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말이 안 저도 되는 것 상당히 같은데. 놀랐습니다. 예. 그래서 특별히 전과가 있다 없다에 대해서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예. 다만 선거권자들의 선택으로 맡기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 전과가 많으신 것 같은데 예. 뭐 실제로 수감되신 분들도 많으시죠. 예, 그쵸. 과거의 전력을 봤을 땐 예. 학생운동 전력도 많으시고 하니까 예. 예, 그런 경우에도 실제 제한은 하지 않고 예, 선거권자의 선택에 맡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 정도의 이력이 있으신 분도 있는지 몰랐습니다. 좀 잘 알아보시고요. 마음에 안 드는 후보에게 욕설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가 있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도 좀 이슈가 됐었는데 이 폭행죄에 해당되겠죠? 네, 그 이제 뭐 욕설을 공개된 장소에서 뭐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예. 이제 후보자가 있는데 그 후보자 뭐 사람들이 그럼 어쨌든 간에 막 있을 거 아닙니까 웅성웅성. 근데 그 후보자에다가 막 욕설을 하는 건 당연히 이제 모욕이 예. 되는 거고 뭐 뭔가 물건을 집어던지는 던지는 거는 거지? 뭐 그 물건이 뭐 어느 방향으로 날아갔는지 어떤 물건인지에 따라서도 뭐 달라지겠습니다만 네. 폭행죄 나가서 이제 뭐 위험한 정도의 물건이라고 한다면 이제 뭐 특수 폭행죄까지도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선거가 코앞인데 아무쪼록 잘 알아보시고 소중한 나의 권리를 잘 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